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MBC 충격 속보, 오늘 1시 한국은행 폭탄 선언. MBC 뉴스 특보는 첫째, 국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발의되고, 둘째, 이금융권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점과 셋째,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을 폐지 및 축소하겠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은 이금융권의 뱅크런을 경고했으며 PF 연체의 심각한 현실을 뒤집었고 기준금리에 대한 충격 대처를 선언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와 중개소의 부도폐업이 속출하고 미분양이 급증하는 가운데 부동산 양극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타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MBC 충격 속보, 오늘 1시 한국은행 폭탄 선언. 자, 요즘 매일 뉴스 떴다 하면 부동산은 속보입니다. 속보 보시면 예금자 보호 상향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삥 뜯는단 말 했잖아요. 종부세네 뭐 상속세네 그래 놓고 정말 국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그 예금 보호 5천만 원으로 그 장기간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자 무섭게 예금자 보호 1억 재점화. 자, 한국은행도 거들고 있고 국회에는 속도 발의를 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이제 통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높습니다. 자, MBC 속보 예금 1억 보호, 그 다음에 이금융권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그 다음에 세금 폐지 축소, 대통령이 이거 선언했는데 볼까요? 예금 보호가 24년째 생각해 보세요. 24년째 5천만 원으로 묶여 있어요. 1억 상향법 이거 이번에 이제 발의한다고 하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커요. 원래는 1억도 모자라요. 1억 5천까지 올려야 돼요. 자, 금융당국은 신중하대요. 뭘 개뿔 신중합니까? 지금까지 꿀 빨았으면 됐죠. 안 그래요? 자, 국민들한테 다른 나라는 뭐 신중 안 해서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5천만 원 묶여놓은 것을 반성해야지. 안 그래요? 그 뭘 신중하게 5천 이상 일부 오히려 금리 전가한다라고 지금 신중하자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GDP 대비 1.2배가 뭡니까? 예금자 보호가 미국은 3.1배예요. 적어도 1억 5천 정도 해야 정상. 자, 이금융권 위기도 같이 볼게요. 저축 상위 PF 연체 지금 11.05%. 저축은행이 아주 심각해요. 당장 뭐가 터진다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 새마을금고 어떻게 연체율이 7%에서 지금 8%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새마을금고 5, 6%에서 오래 놀았거든요. 신협 지금 상호조합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신협이에요. 연체율 6.8 거의 7% 수준인데 농협, 수협도 상승세라서 지금 상호조합도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지금 이금융권이 위기라고 아예 한국은행이 경고까지 날릴 정도로 뱅크런 경고 때렸잖아 이번에. 자, 세금 폐지 축소, 대통령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싹 없애버리거나 대폭 줄이겠다. 국토부 역시 같은 방향이에요. 종부세, 금투세 폐지, 기타 나머지는 하향. 그런데 국회는 이제 여당은 대통령 의견과 일치한데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겠다 이런 말은 아직 안 했어요.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은 정말 공산주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부세,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상속세, 증여세,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세 삥 뜯어가요. 세계 1위입니다. 일본처럼. 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거 이번에 만약 야당이 통과 안 시키면 이거 내가 보기에는 세금 공화국이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자, 이제 예금자 보호 이거 보실래요? 먼저 미국은 놀라지 마세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배밖에 잘 살지 않아요. 뭐 100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2배밖에 잘 살지 않는데 세상에 3억 2,700까지 보호를 받아요. 3억 넘게 보호를 받는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요 1억 5천, 1억 6천까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호주 2억대, 프랑스, 영국,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국민소득이 조금씩 높은데 여튼 세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도 두 더블이죠. 자, 5천이 뭡니까? 1억으로 바로 올려야 돼요. 이거 올린다고 발의했으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상정하고 이제 올라가겠죠.
상승하는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여기 보시면 증권사 보세요. 어떻게 세상에 17%의 연체가 증권사 지금 이러다가 지금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11%, 여신점은 5%, 금융권 전체도 3.5. 심각하지 않나요? 자, 세제 개편,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견이 갈리는데 전반적으로 찬성한다가 약 59, 60%는 찬성한다는 거예요. 없애라 이 말이에요, 종부세. 그리고 33.9는 반대한다, 종부세 유지했자. 모른다가 8%.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 폭탄선언. 오늘 또 한국은행 변표를 쳐볼까요? 하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자금 조달 위기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뱅크런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금 조달. 자, 먼저 뱅크런, 한국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자금 조달 위기. 뱅크런도 경고했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까지. 자,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건전성을 진단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더니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뭐 이미 지금 상당히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뭐 좋게 나오겠어요. 두 번째 경고한 게 PF 연체입니다. PF 경고 1분기에 134조 엄청나네요. 연체율은 33.6%, 무려 1% 또 증가했어요. PF 익스포저, 자, 증권사 17.6, 저축은행 11.3, 어마어마하죠. 자영업자 연체율 1분기 때 1.52%로, 자, 대출을 얼마 받았느냐? 자영업자들 1056조. 진짜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나라 GDP 수준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GDP 수준의 대출을 받아? 그냥 막 해주니까, 그냥 막 해줘 버리니까. 금리, 신중론. 자, 물가 둔화. 그렇죠. 물가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깜짝 성장했죠. 이번에 1.3%. 분기별로 정말 최고로 성장했는데 기준금리 인하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일단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은 무슨 짓거리 하느냐.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서민들이 나가 떨어진다. 빨리 8월 달 정도 인하하자. 이 주의예요. 대출 제한, 가계부채 80%까지 제한 확대. 한마디로 한국은행은 금리에 소극적이고요. 대출도 가계부채가 100m로 떨어져서 80%될 때까지는 좀 제한하는 걸 확대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그렇게 하다가는 연착륙이 되지 않고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해라. 8월 달 정도 인하해라. 바로 이 주의죠. 자, 이제 근거 자료 볼까요? 한국은행이 5.25. 아, 진짜 오래됐네. 2008년 8월 달에 5.25. 그러다가 쭉 했다가 여기 보세요. 지금 3.50 수준이 2008년, 2011년 수준이에요. 2008년하고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지금 아주 초고금리죠. 물론 미국에 비한다면 2포인트나 격차가 나죠. 미국이 5.50이니까. 자, 지금 상당 기간 동결하고 있는데 빨리 내려라 이거예요. 빨리 내려라. 자, 국고채 3년 만기 연중 최저 수준까지.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국고채가 막 추락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보세요. 0.5, 0.8 이거 분기별입니다. 이게 0이고 마이너스로 갔지만 0.4, 0.8, 0.5 하다가 1.3 마침내 올 1분기에 정말 좋게 찍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요. 자, 이거 한국 보면 5.0, 2.4, 3.8이지만 결국 2.7까지 작년 7월 수준하고 비스름하게 내려왔어요. 근데 전 세계는 우리나라보다 높죠. OECD 국가는 5.8이나 돼요. 즉 바로 이 두 가지 근거로 삼고 금리 빨리 내려라. 부동산 부도. 부도도 많고요.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 대형건설사. 자, 미분양도 많고 폐업도 많아요. 건설사 부도. 여기 보면 대형건설사도 부동산 PF 위기, 시공시행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건설사 부도,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5조. 와, 어마어마하네요. 연체율 2.7%. 24년 부도난 종합 전문건설사가 올해 부도난 곳이 14곳. 3배나 증가했어요. 종합건설사가 14곳, 3배.
자, 여러분들 23년에서 24년 폐업 공고 난 곳이 무려 1541곳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541곳이 폐업하거나 폐업 공고를 했다. 저 우리나라가 무슨 건설사가 몇 개나 된다고. 이것도 증가세예요. 건설사 부도가 심각합니다. 미분양도 급증했어요. 고분양 때문에 PF 고금리, 임금, 자재, 지가 다 올라가고 있죠. 미분양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고분양, 너무 분양가가 비싸고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부동산 위축, 착공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준공 미분양, 이게 계속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는요, 지금 물량이 부족해갖고 또 급등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데. 자, 중개소 폐업도 늘어나고 있죠. 5월 달에 개업이 888곳인데, 자, 폐업이 2241곳, 수도권만 604곳으로 엄청 늘어났어요. 거래는 늘고 있지만 수입도 줄고 경쟁사들이 많아서 지금 중개소 사장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건설사와 중개소 위기, 이건 부동산 총체적 위기라고 명명할 만해요. 자, 여기 또 근거자료 보자고요. 대형건설사 부도, 폐업, 전국 미분양 추이, 종합건설사 305, 362, 581곳까지 작년에 그랬는데 현재 6월도 안 끝났는데 257. 올해 걸 넘길 게 유력하죠. 올해보다 더 많이 폐업 신고할 가능성이 커요. 건설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렇게 PF 문제 떠들어댔지만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건설사 부도 2023년에 21곳, 아직 6월달 11일 기준이니까 14곳, 대충 봐도 30곳 정도가 올해 부도나게 생겼네요. 작년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요, 보면은 신규가 파란색이고, 자, 폐업이 분홍색인데 비교해 보세요. 이때 한번 보세요. 폐업이 훨씬 많네요. 그죠? 폐업이 훨씬 많죠. 정말 심각한 거 아니나요?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힘들다 이거죠. 전국 준공호 미분양, 준공호 미분양은 입주 후의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해요. 늘어나는 거 보세요. 12,900, 6,000건밖에 안 됐던 게 12,000. 즉 입주를 했는데도 미분양이야. 이런 다음에 떨이 분양, 할인 분양 하겠죠 이제. 자, 여러분들 부동산의 양극화, 갭도 고분양, 여기 보면 지금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양극화로 간다, 갭 투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분양가다. 볼까요? 서울하고 비서울, 이제 서울 위주로 잡아라. 비서울 같은 경우는 좀 중심지 위주로 잡아라. 서울이 13주 연속 상승, 지금 0.18로 솔직히 말하면 폭등 수준이에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와서 죄송하지만 한번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0.18은 폭등 시작, 여기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까지. 좀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비서울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합권까지 왔죠. 서울이 너무 뛰면 또 따라갑니다. 경기도 지방이. 그 다음에 갭투자, 서울 전세가가요 57주 연속 상승, 1년 이상 상승이죠. 57주니까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가 1년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많이 뛰면 매매가하고 좁혀지죠. 그래서 갭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계속 지금 폭이 감소되고 있어요. 소액 투자 증가, 전세가 상승으로 예전에는 2억까지 투자했을 게 이제는 서울이 1억 5천으로 투자할 곳도 막 생기고 그래요. 경기도도 점점 이 갭이 좁혀지고 있어요. 왜? 전세가가 더 뛰고 있으니까. 고분양, 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공사비, 인건비 급증. 여러분들 얼마 전에 마포에서 평당 2,100대로 분양을 해버리잖아요. 자, 강북, 한강 북쪽의 역사상 최고가 분양입니다. 그런데 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또 더 비싼 분양가가 나온답니다. 청약 결과도 양극화예요. 상급지는 완판되는데 하급지는 미달돼요. 분양 지연, 미분양이 증가하고 PF 문제, 부도 문제 때문에 분양이 지금 계속 뒤로 딜레이 되는 바람에 분양이 너무 적어서, 입주 물량이 적어서 집값이 2, 3년 동안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도 하고 있죠. 자, 부동산 하락과 상승 볼까요? 팽팽한데 하락, 부동산 PF, 건설사, 은행이 아직 부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대출 제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레스 DSR도 지금 굳어지고 있고, 고금리가 현재는 유지되는 상태예요. 정부도 부양책, 근데 이걸 국회 통과가 많다 보니까 충돌하고 있죠.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 심리가 아직은 높지 않다. 여기에 전쟁, 원유, 환율, 물가 불안이 거세지고 있다. 자, 상승.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돼서 실제로 시중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두 번째, 정부 규제 완화, 부양책. 정부는 지금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기보다는 올리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대출금리 급격히 낮아졌어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2포인트대도 나왔어요. 대출금리가. 주요 지표 상승, 매매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거래량이. 자, 위험자산 상승, 주식이라든가 해외 집값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코스피는 뭐 가다서도 하겠지만 결국 3,300 전고점 이상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호주는 신고가 찍고 집이 날아가고 있어요. 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이 5나라가 20년 동안 쌍둥이처럼 그래프 모양을 가고 있거든요. 이 나라들이 뛴다는 건 우리나라 서울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좀 안타깝죠? 자, 분양가 상승, 단기 물량 부족. 그렇죠. 분양가는 계속 뛰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물량이 없다 보니까 본격 상승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느 쪽이 맞을 것이냐? 저는 양극화로 봐요. 상급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웬만한 곳들은 상승, 보합, 하락 이렇게 선택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은행 폭탄선언. 자, 고물가 주범 이것을 늘려야 이렇게 한국은행도 쓴소리를 합니다. 먼저 비수도권, 지금 지역 불균형, 그 다음에 지역 경제 성장, 지방 공공투자. 한마디로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자, 지방을 좀 확대시키자, 키우자.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안정된다. 농산물도 그래요. 농산물이 지금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신선 제품이. 이거는 과거처럼 너무 막 농민들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과감하게 수입하라 이 말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수입 안 하고 농산물이 자꾸 뛰는 게 농민들을 위하는 길도 아니고 국민들한테는 치명적이에요. 두 번째, 이것도 없애야 돼요.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가격 안정화. 너무 유통이 복잡해. 실제로 농민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 또 최종적으로 소비자들, 도시민들도 재미가 없어요. 중간에 마진이 너무 많이 빠져. 인플레이션 둔화, 더딤. 농산물이 급등해가지고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국은행이 폭탄 선언했겠어요. 금리 대출 문제는 아까 얘기했고, 자, 경제 불안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금리가 일단 불안해요. 물론 금리는 내려가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너무 고금리다. 두 번째, 달러가 지금 너무 비싸요. 지금 1380, 90에서 1400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달러가 이렇게 지그지그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시아가 강달러 위기에 지금 놓여 있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달러 강세는 제2의 IMF가 터질 나라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침체, 우리나라만 침체가 아니고 미국, 중국,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자, 고심을 하고 있는 이창용 총재. 자, 이제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갔는데 언제나 떨어뜨릴까요? 부동산과 금융권 제반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상급지는 신고가를 찍으며 오르고 있는데 과연 중하급지로 번져나갈까요? 감사합니다.